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 하나오션의 주가가 지난주 산업은행의 블록딜 여파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더 남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출입은행 대상으로 발행한 2조 3천억 원어치의 영구전환 사채가 이 시한폭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입은행 측이 주식 전환을 행사할 경우 전체 물량의 19% 가까운 신주가 발행되게 됩니다. 신주 발행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 또 다른 주가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시장에서도 영구전환 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리포트들을 보면 올해 초 주가가 급등한 시점부터 이 영구전환 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번 사는 블록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언급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수출입은행 측도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제 주식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오션 주가 하락에서 이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영구전환 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영구전환 사채의 경우 과거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HMM의 영구전환 사채 이슈와 유사한데 어떤 게 유사한지 어떤 점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지 함께 비교를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수출입은행은 영구전환 사채를 언제쯤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의 2조 3천억 원어치의 영구전환 사채는 처음부터 이 영구전환 사채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2010년대 중반 이 수출입은행이 수출 이행 자금으로 대출을 해줬던 게 지금 현재 이 영구전환 사채로 바뀐 건데요. 당시 대출금 만기가 돌아왔었는데 이 조선업 불황 여파로 대우조선해양이 갚을 여력이 없자 수출입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서 이 대출금을 영구전환 사채로 전환해준 사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영구전환 사채는 이 영구채와 이 전환 사채가 함께 붙어있는 채권인데요. 영구채는 만기가 3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말하죠. 하나오션의 영구전환 사채가 이 발행된 건 2016년에서 2018년 이렇게 세 차례인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만기 역시 2046년에서 2048년입니다. 그런데 영구채의 경우 만기가 다가와도 이 발행자 여기선 하나오션이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다시 그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다고 간주하고 영구채는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죠. 하나오션의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 이제 2조 3천억 원어치의 신종 자본증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오션의 영구전환 사채입니다. 그런데 이 영구전환 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채 뒤에 있는 이 전환 사채를 설명하는 게 이 전환 옵션이 붙어 있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수출입은행이 2조 3천억 원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하면 하나오션은 신주를 발행해서 수출입은행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주식을 전환하느냐, 즉 전환 가액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주를 얼마에 이제 바꿔주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오션의 경우 당시 전환 가액이 4350원이었습니다. 만약 수출입은행 측이 전환 청구를 요구하면 하나오션은 약 5781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줘야 됩니다. 현재 주식 총수의 약 20% 되는 물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영구전환 사채를 보유한 입장에서 어떨 때 좀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현재 주가가 전환 가액보다 많이 높을 때일 겁니다. 만원짜리 영구채를 발행했는데 이 전환 가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냥 일반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누릴 수 있는 차익은 원금 만원과 약간의 이자 정도이겠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이 5,000원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환 가액이 1000원이니 주식 10주를 바꾸고 시장에 내다 팔면 주당 약 4,000원, 그러니까 총합 4만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전환 가액보다 이렇게 많이 높은 상황이다 라면은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 하나오션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는 작년 말부터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2023년 추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후 1년 반 동안 2만원에서 3만원대가 계속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최근까지 이렇게 1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조선업 호황과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이죠. 이제 특히나 하나오션의 경우 미국 군함을 이제 유지 보수 정비하는 이른바 MRO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가장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비 주가 상승폭이 올해 가장 가팔랐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한 주가는 지난 28일에
산업은행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12%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는 지분 19%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눠서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상보다 충격이 덜할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주가가 8만원 정도, 근데 전환 가액은 43,350원으로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수은이 만약 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시장에다가 그냥 내다 판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주당 38,000원 정도, 그리고 총 이렇게 주식수 5,781만 주를 곱하면 총 차익만 2조 2천억 원에 넘는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은 영구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일반 영구채가 아닌 이게 전환 사채를 붙여서 이렇게 영구전환 사채로 이렇게 발행을 한 건 수출입은행이 애초에 이런 차익을 염두하고 인수했다라는 건데,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주식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주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경영 판단을 할 때 수출입은행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식 전환으로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상환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을 한 뒤 매각을 해서 차익을 얻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영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배임인 거고, 특히나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과거 HMM의 영구전환 사채를 인수한 이 산업은행도 전환가액이 5천원 보다 주가가 3배 이상 가까이 뛰자 영구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배임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산업은행의 이 HMM의 영구전환 사채 사례도 이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개인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에도 주식 전환을 하지면 오히려 배임 문제에 휩쓸릴 수 있다면서 주식을 전환을 했었습니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지금처럼 전환가액을 훌쩍 뛰어넘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출입은행은 언젠가 주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승하기 이 시점부터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이 영구전환 사채에 대한 이 보통주 전환을 염두해야 돼야 된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건 LS증권이 1월 말에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인데요. 핵심만 보면 전환가액 41,350원보다 주가가 40% 올랐기 때문에 신주가 발행돼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출입은행은 현재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내는 거의 즉각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수출입은행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의 영구전환 사채 계약이 그렇게 유리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은과 HMM의 계약과 비교하면 조건이 더 불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은행의 HMM의 영구전환 사채 계약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HMM이 산은을 대상으로 영구채를 발행했을 때 전환 가액이 5,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000원이니 사는 입장에서도 현금으로 상환을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계속 영구채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마다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과 HMM의 영구전환 사채 계약과 하나오션과 이 수출입은행의 계약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HMM의 경우에는 HMM이 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권은 사는 측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이 가진 전환권 행사가 우선인 거죠. HMM이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즉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사는 측은 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전환할지 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는이 주식 전환이라는 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받겠다고 했다면 여기서 배임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전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산업은행은 매번 상환이 아닌 주식 전환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은과 하나오션의 계약은 조금 다릅니다. 사는과 달리 하나오션 측이 돈으로 갚겠다는 이런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수은은 산업은행처럼 주식으로 전환할지 현금 상환으로 받을지에 대한 우선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계약 조건이 다른 거죠. 하나오션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수은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상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극히 적지만 갑자기 하나오션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수은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이렇게 주식 전환 가액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그리고 주식 전환권을 수출입은행이 있음에도,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건 회사에게 피해를 준 거고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인 거죠. 사내는 HMM의 전환권을 요청해도 일종의 방패막이 있어서 결정권을 그때그때 하면서 HMM이 조기 상환을 요청할 때마다 그 결정권을 행사해서 배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출입은행은 이 결정권, 그러니까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오션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면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만 봤을 때 수출입은행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출입은행은 주식 전환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진짜 이유는 첫 번째, 하나오션 측이 갚을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 입장에서 얘네 좀 하나오션이 갚을 상황이 좀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말 기준 하나오션의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한 4,200억 원 정도로 이 2조 3천억 원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 측에서도 당분간 연구체 상환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 측이 이렇게 가닥을 잡은 이유는 만기가 2046년에서 2048년까지라 상환이 급할 게 없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좀 낮은 이자 때문인데요. 보통 연구전환 사채는 이자율이 1% 저리로 시작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는 스텝업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의 연구체는 이런 스텝업 조항이 사실상 없고요. 오히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한 3에서 5% 넘는 상황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외부에다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 3에서 5%보다도 더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연구체의 경우, 연구전환 사채의 경우 이자율이 1%를 유지할 수 있으니 굳이 상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체가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재무적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장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 하나오션의 측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하나오션 측도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하나오션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수출입은행 측에서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을 한다면 수출입은행은 하루빨리 주식을 전환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근데 앞으로 쭉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한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주식 전환을 할 필요가 없고, 주가가 오히려 올랐을 때 전환한 뒤 엑시트를 하는 게 좀 상식적입니다. 실제로 현재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에도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었는데요. 증권 리포트 몇 개를 살펴보면 메리츠 증권은 사는 블록딜 이슈에 내놓은 이 30일 리포트에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38,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이렇게 높인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는 오버행 관련해서는 오히려 펀더멘털로 극복할 차례다. 근데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는 이 본질적 가치가 매우 탄탄하니 이 오버행 이슈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신영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주요 주주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요 주주는 사는이겠죠. 주요 주주의 차익 실현으로 당분간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장기적인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63,000원에서 83,000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신영증권 역시 예상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했고, 여기에 더해 방위산업을 하는 다른 대형 조선업체와 비슷한 프리미엄을 이렇게 좀 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하나오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나오션 측 입장만 생각하면 하나오션이 2조 3천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보다 수출입은행이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게 좀 이득일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MM과 달리 하나오션은 이미 민영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은이 주식을 전환해도,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주식을 전환해도 하나그룹의 경영키를 잡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영구채 전환으로 신주 발행 물량이 늘면서 지분율이 46%에서 39% 선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지배력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2조 3천억 원을 상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금이 유출되는 것보다 주식 전환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물론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오션의 지분이 집중되지 않으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오션 측에 좀 오션 측 둘 다 수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지분율 하락 수준은 사실 장내 매입을 해서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스트립은행이 그 영구전환 사채를 이제 전환을 하면은 신주가 발행되면서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좀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좀 불만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안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기 수은 측한테 주식을 사오는 건 역시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주주들의 좀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수은의 엑시트를 도와주는 동시에 이 시장의 물량이 풀리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하나오션의 이 영구 전환 사채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부의 우려, 그러니까 영구 전환 사채가 당장 뭐 전환이 돼가지고 잠재적인 시장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주가가 내려앉을 거다, 뭐 이런 우려와 달리 이 오늘 저희 컨텐츠를 보면 그렇게 하루빨리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금 예상하는 바로는 조심스럽게 한 2028년에서 2029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도 시장 전문가들도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좀 주식에 좀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큰 단기적으로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시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